네, 세 개의 세션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세 분의 발제자분들께서 이번 IPO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과 향후 시장 전망, 그리고 1월에 발표되었던 정부의 IPO 제도 개선 방향의 내용 및 시장 영향에 대한 간단한 평가 의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세 분의 전문가적인 그런 의견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이 드는 발제 내용들이었습니다. 세션에 대한 발제를 바탕으로 해서 Q&A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이미 전달해 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그 발제 과정에서 드는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의문들, 질문들, 그리고 시장의 영향에 대한 그런 평가들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는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세 분께 공통적인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IPO 시장에서 IPO 시장에서 가장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정부의 이번 제도 개선 방안 발표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 가장 크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의무 보유 확약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주관사의 책임도 강화하는 쪽으로 정부의 제도 개선이 지금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주관사의 입장에서 또는 자산 운용사의 입장에서,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영향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세 분의 발제자 모두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오광영 연구위원님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장희준 이사님, 그리고 홍성관 부사장님께도 동일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번 1월 제도 개선 방향에서 의무보육 확약이라든지 배정의 룰에 있어서의 변화 같은 것들이 일단 기관 투자자들을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앞서서 제가 자료 발표해 드렸습니다만은 공모가 대비 시가 수익률이 그 이후에 어떤 기준으로 잡았을 때 수익률보다 양호했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인 기부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은 제도가 변화에 따라서 운용하고 있는 운용력들은 또 많은 어떤 경우의 수나 또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대응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일단 보수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제도 부분에서 발표하셨던 것처럼 일부 긍정적인 견해가 쏠림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의무보유 확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걸고 가겠지만,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시장 초기 대응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시장 상황들이 반영되면서 이 제도에 적응되는 과정들을 거칠 텐데요.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정부가 의도한 대로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번 제도 개선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기관 투자 입장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회사 IPO 펀드 1.2조 원 중에 정책 펀드, 그러니까 하이힐드 펀드, 코스타 벤처 펀드 합쳐서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이 펀드들이 사실은 저희도 미확약을 많이 걸고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정책 펀드들은 제도가 개선이 시행되고 나면은 다 15일 이상 확약을 걸어야 될 거고요. 근데 저희 회사 IPO 펀드가 추구했던 수익률이 사실은 점진적으로 누적 수익률을 우상향하는 거를 추구를 했었는데, 확약을 걸게 되면은 확약 기간 동안은 가격 변동성에 노출되다 보니까 누적 수익률이 좀 변동성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요. 다만 앞서 세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공모가가 전반적으로 저는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저희 홍성관 부사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기간 경쟁률도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IPO 재건적 펀드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배정 물량도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도 유리해지고 Q도 유리해지면서 확약 기간 동안에
그 주가 변동성으로 인한 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결국은 높은 수익률을 예전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서 저는 이제 이 제도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포인트는 공모가가 실제로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발행사나 주관사가 이제 눈높이를 많이 낮춰서 이제 공모가가 적정한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자산운용사들도 이제 다른 이제 일반 기관 투자자들도 확약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부담이 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전히 이제 그런 공모가들이 높은 이제 밴드를 형성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확약을 안 거는 기관들이 이제 비중이 높을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흥행 실패가 이루어지면 뭐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이제 상장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 그 현재 기준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동향들을 이제 대체적으로 물어보면 이제 좀 지금 기준으로는 좀 관망하는 기관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들을 이제 거치면서 좀 더 이제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께서 이번 IPO 제도 개선 방안의 이제 효과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견해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관사 입장에서는 조금 일정 부분 부담을 느낀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IPO 시장에서 이제 크게 이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영역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당연히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공모 가격의 적정성 논란, 이 부분이 사실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었죠. LG CNS라든지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특히 대형 IPO 건들,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IPO 건들에 있어서 공모 가격의 고평가 논란은 사실상 끊이지 않았었던 그런 이제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공모 가격을 적정하게 맞춰갈 것이냐. 사실 이번에 정부 IPO 개선 방안도 이런 공모 가격의 적정성을 찾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흔적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무래도 IPO 개선 방안이라는 게 결국은 공모 가격을 일정 부분 합리적으로 낮추는데, 그리고 적정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시장 현상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단타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IPO 시장에 있어서도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IPO 시장은 첫날 그냥 다 팔고 포지션 정리해서 나오는 시장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까지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단타 중심의 IPO, 이런 이제 투자 방식은 사실 시장 전체의 발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세 분께 다시 한번 조금 공통적인 질문을 드려보자면요. 이런 단타 중심의 IPO를 해소하기 또는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는 뭐 공모가라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단타 중심의 IPO 투자 문화 또는 투자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좀 개선을 해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세 분께 공통적으로 이렇게 또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 순서로 홍성관 부사장님께서 가장 먼저 조금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후에 장희준 이사님, 오광영 연구위원님께 동일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IPO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기업이 이제 거래소 시장에 이제 대비를 하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런 장에 이제 참여를 하는 이제 공모 금액을 이제 공모 이제 주식을 이제 인수를 하는 그런 여러 다양한 이제 주체들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15일 의무 확약이라는 것조차도 이제 상당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씁쓸한 부분은 있다. 그 정도로 한국에서는 IPO를 이제 단타 시장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펀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전 세계에서 아마도 IPO 전략에 집중된 펀드를 운용하는 규모로는 우리나라가 제일 큰 규모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투자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결국은 IPO라는 시장 그리고 IPO에 접근하는 방식들이 결국 이제 금융상품이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당연히 내재되어 있고 이 리스크에 따른 보상이 이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다라는 부분들이 자리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번 제도 개선이 된다고 해서 여전히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는 있겠으나 뭐 큰 틀에서는 이제 그런 측면 좀 더 기존의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시장을 좀 더 이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리는 방향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 IPO, 한국 시장에서 IPO로 가면 그냥 단타입니다. 상장 당일날 파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고 그건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펀드들이나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거였고요. 근데 이게 뭐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뭐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뭐 15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 의무 보유 확약이 15일이긴 하지만 그래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서 확약 비중이 좀 늘어나면은 그래도 단타가 조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기간 물량의 40% 정도이지만 이게 좀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이 비중을 좀 더 늘리게 되면 좀 단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시행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코너스톤 제도 이런 것들도 좀 그 시행 시기를 정해서 이것들도 하면은 좀 단타 매력도가 단타에 대한 그런 그 방식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떤 이 공모주 투자가 단타에 머무는 이유는 뭐 결과론적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앞서 이제 성과로도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걸 좀 더 이면에 들여다보면 IPO 올라오는 어떤 기업의 이제 공모가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 투자하고 나서 그게 오랫동안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사실 여기 들여다보면 이제 기업 본질 가치 부분에 있어서의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IPO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시장의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좀 많아야 되고 또 그 정보가 많아야 그걸 바탕으로 적절한 판단을 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IPO 기업들은 이제 그러한 약점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 들어올 때 지금 이제 할인해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룰이고 그 할인을 생각해서 투자를 많이 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단타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 본질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정보들이 시장에 노출될 수 있게 이제 기업들이 기업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주관사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이와 같은 일들이 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모주 투자하고 상장 이후에 이제 유통되는 주식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투자는 투자자층이 조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자들이 어떤 좀 하나로 합쳐지는 어떤 계기들이 있어야만이 이런 어떤 공모주 투자가 단타에 머물지 않고 공모주 이후 투자 이후에 쭉 투자되는 어떤 일반 주식형 상품처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또 말씀도 주셨지만 기관 물량들이 좀 확대되면서 특히 이제 코너스톤 제도 같은 제도들이 도입되면 좀 단타 문화에서 또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들을 좀 분석하면서 장기간 투자하는 어떤 그러한 노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세 분께서 어느 정도 이제 공통된 의견들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IPO 시장에서 단타가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결국은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의무 보유 확약을 설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공통적인 의견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이제 장기 투자 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조금 이제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모가 고평가 논란과 공모가 고평가와 이제 비슷하게 시장에서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제 중복 상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흔히 이제 쪼개기 상장이라고 하잖아요. IPO 시장에서 모 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되는 이런 이제 중복 상장은 투자자들에게, 특히 모 회사의 주주들에게 굉장히 크게 이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관련된 엄청난 논란들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러한 논란들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IPO 시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오늘 이제 세 분의 발제자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은 사실상 이렇게 조금 많이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중복 상장에 대한 그러한 평가 내지는 이러한 중복 상장에서 나타나는 모 회사 주주들의 그런 이제 반발,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세 분께 또다시 공통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희준 이사님께 가장 먼저 이렇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강영 연구위원님, 마지막으로 홍성관 부사장님, 그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 상장 문제 이슈는 사실 IPO 시장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중복 상장 이슈는 굉장히 안 좋은 이슈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까지 그걸 막을 방법은 투자 입장에서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최근에는 뭐 거래소나 아니면은 금융당국, 그리고 또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이 이슈가 좀 얘기가 되고 있어서 최근에 뭐 어떤 기업이 이제 IPO를 준비했다가 중복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준비를 했다가 또 철회하는 거를 봤는데, 이런 철회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자회사가 상장하는 게 하나 투자 포인트로 해서 모회사 주가가 자회사가 상장하기 직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자회사 상장 얘기가 나오면 모회사 주가는 급락을 합니다. 이것도 시장에 좀 더 스마트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모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주가가 빠지면 대주주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니까 뭐 그런 점들도 잘 염두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중복 상장을 기업 차원에서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중복 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기업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또 금융당국이나 이제 정치권에서도 좀 이렇게 해주셔서 중복 상장을 좀 이 문제를 좀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복 상장은 이제 단순히 이제 공모주 시장의 이슈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고 이제 많은 고민이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이 중복 상장은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기업은 소위 말하는 그룹이라는 어떤 그 대기업 집단이 중심이 돼서 내는 시장이 또 시장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그 기업 지배 구조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의견과 견해가 있고 시장에서의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다른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뭐 최근 이제 해외 사례, 선juk 사례와 같이 어떤 자회사의 상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차단이라든지 또는 이런 얘기들이 뭐 일각에서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긴 하고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봤든 이제 투자자들에게 조금 피해를 안 주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거에 대한 논의가 있고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도 또 투자자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정부나 어떤
규제 당국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어떤 좀 반영해서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복 상장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은 이제 비슷한 스토리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좀 더 엄밀하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은 그 시장이 평가를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냉정하게 그 개별 그 기업들의 이제 사안에 따라서 냉정하게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문제는 결국은 지배구조인데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낮은 거죠. 그래서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는 이런 중복 상장을 한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과연 얼마나 합리적이었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할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중복 상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시장과 충분히 긴 호흡을 가지고 소통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각 개별 기업들이 이런 자기들 자체가 이런 걸 잘 못하면 평가를 냉정하게 받는다라는 것들을 좀 더 인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께서 상당히 공통적인 그런 의견들을 밝혀주셨던 것 같습니다. 중복 상장 문제는 반드시 IPO 이슈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상장 주식 시장에 전반적으로 관찰이 되는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그런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공통적인 그런 이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과 더 많이 소통하고 투자자들의 그런 전반적인 이해관계를 폭넓게 반영을 해서 중복상장과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오광영 연구위원님께 한 가지 질문만 조금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IPO라는 것이 전반적인 주가 흐름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주가 상승기에 IPO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반대로 주가가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거나 하락 흐름을 보일 때는 보통 IPO가 조금 이제 줄어들게 되죠. 이게 벤치마크와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텐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상당히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마이너스로 끝났던 한 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주가는 사실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O 시장은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를 해볼 때 뭐 그렇게 크게 위축됐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부진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IPO 시장은 나름 선방할 수 있었던 그런 원인들은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올해도 이러한 흐름들은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IPO 시장하고 증시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IPO 시장이 증시의 뭐 100% 상관관계를 가지고서 움직인다라고 또 말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IPO 시장은 이제 시장에 데뷔하는 기업들이 어떤 공모가 그 밴드를 정하고 그 다음에 확정하고 청약 절차 등 거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어느 정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공모 가격이 작년에 굉장히 작년 4분기, 특히 작년 11월에 굉장히 부진한 시기를 겪으면서 공모 가격을 정해지는 그 과정에서의 조금 합리성이라든지 좀 이 부분들이 좀 차분해지면서 공모가 희망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정해졌던 기업이 단 한 건도 올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공모가가 그나마 좀 합리적으로 정해진 거죠. 이렇게 공모가가 합리적으로 정해지다 보니 증시 상황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는 어떠한 배경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모가가 우리가 정해질 때는 앞서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공모가가 정해진 관련 기업의 밸류에이션에서 일정 부분 할인해서 그 공모가가 희망 밴드를 설정하고 그 설정된 밴드에서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위축, 증시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감내되는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좀 양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부진한 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공모 시장이 이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견해를 밝혀주셨던 것 같습니다. 공모가 산정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차분해졌다, 많이 냉정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꾸준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의견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의견들 잘 이제 이해하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 관계상 Q&A 세션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IPO 시장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 경로에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본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죠. 정부도 여기에 대한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천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IPO 시장 전반 더불어 우리나라 주식 시장 전반에 있어서 긍정적인 제도 개선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들도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주식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런 관세 전쟁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IPO 시장에 있어서도 그 영향은 벗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IPO 시장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분명히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께서 전달해 주신 여러 가지 중요한 의견들, 시장에 대한 평가, 판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향후 투자 활동을 이어가시는데 또는 IPO 시장에 참여를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정보, 그리고 상당히 유용한 비전들을 제시해 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하시고 토의하셔서 투자의사 결정에 그리고 경제 활동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더벨 캐피탈 마켓 포럼은 이러한 유익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라는 데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성화용 대표님, 그리고 더벨의 여러 기자분들,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세 분의 발제자께도 감사의 뜻을 전달해 드립니다. 2025년 더벨 캐피탈 마켓 포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